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함께 변화하는 도서관. 지난 1부에서는 미래 사회와 미래 도서관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2부부터는 도서관의 도서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장소는 어떻게 변화해왔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를 교수님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하려고 연구실 여기저기를 좀 돌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했을 때 책들이 연구실에 아직 서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 자료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제목들 배웠냐면요. 최신 정보 검색론,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구축론, 이렇게 전공에 대한 부분도 변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담는 매체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 찾다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있던데요. 네. 도서관 장소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 조직이라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죠. 도서관에 가면은 한약방에 약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서랍이 있어요. 쭉 꺼내면 그 안에 카드 그쵸. 목록이 쭈루룩 있습니다. 전공 용어로 조금 설명하면은 편목과 목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카드형 목록들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표준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그쵸. 지금의 막이라고 합니다. 막 역시도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비도서 자료라고 하는 다양한 매체들, 매체 유형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웹에서 표현하는 형식이 아직까지는 컨텐츠의 변화만큼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을 얼마 전에 서지동향을 통해서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자료들이 메타데이터로 변화하기 시작을 그쵸. 하죠. 네. 서지 정보도 있고, 뭐 서명 정보도 있고. 저희 회사의 정통적인 사업이 메타데이터 입력 구축 사업을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하고 그간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던 게 원문 구축, 디지털화 사업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장서 자체 매체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서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 기반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웹 기반 서비스, 그거의 기반도 결국에는 도서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서의 그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부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서들이 정말 그 지금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게 고충을 좀 물어보면 기본적인 행정 업무랑 함께 자료 정리하고 배가하고 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다. 여러분, 스마트 도서관은 결코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서관 현장에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있고, 결국 사서들의 아날로그적인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야 그쵸,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정보화된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많은 곳이 변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서들이 정말 하나하나 책을 찾아서 올려주고 이런 작업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은 트롤리라는 기계를 설치를 했었어요. 굉장히 서고가 넓다 보니까 지하 3, 4층까지 있거든요. 이용자들께서 원하는 책이 지하 3층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을 찾아서 날라주는 기계가 있는데 얘가 퍽하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럼 사서들이 이제 가서 책을 빼내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작동법까지 익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물리적인 그쵸. 이 장소에 대한 고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많은 매체에 담기는 하는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코러스 3를 사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보려면 별도의 엑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공도서관에 계신 분들은 엑셀로 만든 문서를 다시 보고서에 작성하고, 그 보고서의 또 표준은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로 변환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몇 단계에 걸쳐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나 통계 기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개념 정의도 우선적으로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이 기본적인 인쇄 자료
기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도서 자료라는 부분, 뭐 사진도 요즘에 굉장히 그쵸. 중요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뭐 마이크로필름도 있고. 마이크로필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음성 도서들, 뭐 구술 녹음 파일들, 장애인 도서관의 수어 도서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에 정말 매체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는데 이 매체를 코러스3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시스템을 또 도입하고 이런 업무를 굉장히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엄두조차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 변화가 사서들의 업무의 그렇죠. 고단함을 더 높여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도록 네. 도서관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도서관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공간입니다. 이제 요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제출해주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탈바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런 사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재미있는 도서관들이 좀 있을까요? 김영삼 도서관이라는 오. 곳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네. LP판이 오. 있는데 회원층까지 재발급을 해서 그 LP판을 듣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네네. 또 새롭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또 가까운 도서관 중 하나가 까망돌 도서관인데요. 제가 네. 그곳을 가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도서관에 큐레이션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미술관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문화공간, 그 다음에 뭐 메이커 스페이스, 라키비움, 리딩테이먼트 뭐 이런 용어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도서관 공간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공간도 많이 변화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가면 굉장히 편한 게 다 되어 있죠. 같이 간 사람들의 니즈를 그 안에서 다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유기적인 상승 효과, 그 다음에 도서관의 경쟁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간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또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들이죠. 그래서 도서관의 공간이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모바일 생태계를 거쳐가는 이 플랫폼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도서관 공간 변화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도서관들이 변화에 따라가지고 정말 사서들의 역량도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고유 영역들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진행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술 채록이라든지 매체들이 변화하는 그런 업무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사업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협업을 하고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환경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서 저희가 역량도 좀 같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실감서재도 네, 운영 네. 인력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입체적인 어떤 시각, 그 다음에 공간상의 자극들을 네. 통해서 정말 현실처럼 느끼는 게 그 실감서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실제적인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수반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카페들도 도서관 결합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도서관에서도 그런 곳과 차별화되게 어떤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지도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네요. 네, 지금까지는 2부 대담이었고요. 다음 3부에서는 최근에 추가된 요소인 도서관의 이용자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